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FCBGA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에 대한 쇼티지가 28년도 이후에도 강력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이던스가 줄지어서 나오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20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강하던 LG전자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고점이 46만 7,500원인가 그럴 겁니다. 6월 초 고점이 이 정도인데 한 달 만에 20만 원을 깨는 그림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 안에 50% 이상 빠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기간 안에 50% 이상 빠지면은 엄청난 악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악재는 없었고요. 기대감에 너무 의존적으로 올라갔었던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너무 의존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회귀한다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대로 LG전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타임라인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열린 그 데이터 센터 월드, 5월 중순이죠. 데이터 센터 월드에서 이 초대형 액침 냉각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LG전자가 야 이제는 AI 인프라 B2B 기업으로 체질 전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줬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젠슨항이 이제 방한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겹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또 5월 말에는 젠슨항 CEO가 한국 기업들과 이 로봇 비즈니스를 협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방한 직전에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자꾸 이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과하게 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그 대만의 포차에서 그 LG 인사들이랑 그리고 한국의 IT 리더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비공식 회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잖아요. 그죠? 방한 바로 직전 앞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와줬던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이후에 방한을 해서는 되게 원론적인 어쨌든 협력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 5월 중순부터 이 플랜이 있었던 6월 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100% 넘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단기간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LG전자의 중요한 성장 모멘텀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가 자체는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냐면 젠슨항 CEO의 방안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에 의존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중순 말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 냉정함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경고의 목소리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 상승에도요, 이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 어떤 거냐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같은 기업이 가파르게 올라온 그 결과 LG전자가 보여준 5월에서 6월 동안에 보여줬었던 상승 흐름에 대한 결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삼전이나 하이닉스는요. 기대감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가파르게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는 뭐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뭐 80조, 90조 나올 거다. 3분기 때는 또 110조까지 또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률 되게 잘 나오죠. 그리고 ADR 상장 이슈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100에도 상장을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 막 QQQ 같은 대표적인 패시브 이제 ETF에서 자금이 또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숫자가 짱짱하게 나오고 확실하게 상승 내러티브가 강력하게 나오는 결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결이 LG전자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기대감에 대한 내러티브 혹은 AI 하드웨어 기업으로서의 체질 전환, 그 리레이팅 과정 중에서 나오는 뭐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그런 것들은 사실상 포장이지 않습니까? 포장. 그래서 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뭐 칠러 수주가 3배 이상 늘었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던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 가전사업부에서도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이익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1월에서 4월 동안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충분히 반영이 됐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5월에서 6월 동안에 상승을 했었던, 앞에서 타임라인 말씀드렸어요. 이 상승 흐름은 순전히 이벤트에 기대서 올라온 상승 흐름이다. 그러면 그만큼은 다시 빠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LG전자가 악재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고, 그렇죠? 폭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많이 올랐던 만큼 이벤트에 의존해서 많이 올랐던 만큼 그냥 빠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그룹주들 중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대전제를 LG그룹주를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근데 아주 길게, 시계열을 굉장히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LG전자랑 LG CNS 같은 기업들은 같이 가는 그림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그 그림 과정 속에서 이익 체력이 잘 받쳐주고 있는 LG전자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된 부분들이 뭐냐면 LG전자가 가전 기업에서 확실히 하드웨어, 이제 AI 하드웨어 기업으로 이 체질이 전환되는 그런 그림들이 가장 중요한 중장기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이 양산 라인을 실제로 구축하는 거를 올해 연내 안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이게 원래 내년으로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앞당겨서 한 거예요. 그리고 로봇 클로이드 실증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예정돼 있던 거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7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당장 이 클로이드 100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공장에다가 선제 투입할 수 있다고 해요. 어느 공장이냐면 LG전자 국내 생산 공정에다가 실제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 물류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 이거를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실질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칠러 수주, 이것도 되게 가속화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주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LG CNS의 역할은 뭐냐면 이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의 로봇 소프트웨어 SW, 아이작이죠. 아이작. 이 아이작을 가지고 실제로 생산 현장에다가 이거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상현실 구간인 이 디지털 트윈 공간에 이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 AX 사업을 지금 진두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는 두뇌 역할을 LG CNS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같이 갈 수밖에 없느냐? 이 가전업체로서의 LG전자는요, 주가가 정말 안 오릅니다. 그죠? LG전자 진짜 안 오르는 종목으로 되게 정평이 나 있었던 종목이죠. 또 어떤 종목 있죠? 비슷한 것 중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도 자동차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현대차는 정말 안 움직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해 같이 움직였었던 부분은 뭐예요?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는, 즉 성장 모멘텀이 등장을 하고 나서 올랐잖아요. 피지컬 AI,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그시고, 그리고 LG전자는 뭐 엔비디아 협력,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이쪽 비즈니스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LG전자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성장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LG CNS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은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요 메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LG그룹주에 대해서는 LG이노텍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야를 조금 짧게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LG이노텍이 더 사실상 상대적으로 퍼포먼스를 좋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고점 대비 반토막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200만 원을 제시하던데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우선 최근에 100만 원을 깨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200만 원을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죠? FCBGA입니다.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과 굉장히 우호적인 계약 조건이 나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4사라든지 AI 반도체 기업들이랑 지금 LG이노텍이 대규모 LG이노텍 쪽에다가 대규모 선수금 이것들을 지금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도 지원을 아예 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년에서 5년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지금 빅테크 기업들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기판의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2분기에 반도체 기판 공장 가동률이 100%를 찼습니다. 100% 돌아갔어요. 만드는 족족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쇼티지가 나죠. 쇼티지가 난다는 건 뭐예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죠.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LG 이노텍은 여전히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이익 기여도가 대부분이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반도체 기판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년이 되면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멀티플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고 30% 가면 그 후에 또 컨센서스, 가이던스 또 좋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죠. 삼성전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LG 이노텍이랑 기판 모멘텀 타고 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LG 그룹주들이 젠스낭 방안 이후에 많이 밀리면서 이노텍도 그때부터 같이 밀리고 있고 삼성전기만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가 대장이에요. 기판 쪽에서. 그리고 MLCC 특수도 있어가지고 LG 이노텍이랑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삼성전기가 저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LG 이노텍도 낙수 효과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숫자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뭐냐면 LG 이노텍이 작년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에 쇼크가 났습니다. 근데 실적 쇼크가 왜 났냐면 뭐 사업이 부진해서가 아니고요. 말했지만 주요 고객사 카메라 모듈이 주요 사업이잖아요. 지금 주요 매출 비중인데 그래서 아이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폰 매출이. 그래서 미국 쪽에다가 지금 이제 대부분 그 수출 판매 이익이 대부분 LG 이노텍의 이익으로 잡히는 것인데 이 1분기 때 작년 2분기 지나갔을 때 그 보편 관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1분기로 물량을 앞당겨 가지고 1분기 실적에 먼저 반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110억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천억이 넘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600%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자극적인 숫자죠. 근데 이게 기저효과라고 하는 뭔가 이제 조금 그러한 그런 그 페이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시장에서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빅 이슈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질문을 주셨었던 게 200만 원 갈 수 있느냐?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FC-BGA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에 대한 쇼티지가 28년도 이후에도 강력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이던스가 줄지어서 나오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20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